다소간에 그냥 과거처럼 그 경향성만 파악하려고 한다면 표집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평가의 목적이 달라진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평가의 목적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인식한다면 그 전집 실시에 대해서 충분히 그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평가의 목적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과거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가 하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개별 학생들이 각각 어떤 성취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개개인별로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기초학력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처럼 공감할 수 있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보여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은 시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또 대체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 그것은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인식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누구나 다 시험이라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이 더군다나 학교에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욱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성적에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 모자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집 실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그것은 그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어떤 책임이자 의무이고 네. 학생들도 그것에 응하는 것이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그 부작용도 현장에서 일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이제 학생들한테 몰입식, 네. 주입식 교육을 이제 네. 한다라든가. 결국 아이들은 밤이 돼도 집에 늦게까지 네. 갈 수가 없고 또 붙잡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사실 이거는 개개인의 기초 학력을 평가한다는 거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닌가요? 예,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진정으로 그 아이들이 알아야 될 어떤 기본 개념이나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대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그 문제풀이식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정답만을 외우는 이런 식의 교육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그 때에 따라서는 그 선생님의 지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시험만 보고 점수만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국 고쳐야 되는 것도 네. 우리 선생님들이고 우리 학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진정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정답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네. 그 아이들이 기본 개념과 원리를 그 배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질문을 그 학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 좀 옮겨갈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지역별 또 이제 학교 형태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포함을 해서요. 네. 어떤 그 학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또 있겠습니까? 네. 사실 학력 차이를 낳는 요인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학교 자체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 요인이 경우에는 가정 배경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그 조치가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동기부여 상태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하기 나름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볼 때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질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그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느냐, 그리고 교사들이 어느 정도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동원돼야 된다듯이 지역에서의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학력 향상 중점 학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00여 교가 지정되어서 그 지원을 받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 정책, 학교 수준에서의 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고, 그리고 그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 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지역과 그 협력해서 지역으로부터 교육적인 자원을 지원받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그 펼친다면은 네. 그 학교 간 또는 지역 간에 존재하는 학력의 차이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타고나는 측면도 있고 교육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변경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본다면 네. 학교 수준의 노력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성적의 향상 또는 더 크게 얘기해서 아이들의 그 기초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그 개선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 과제가 되겠죠. 그 속에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가장 큰 업무는 역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일 테지만 그것 외에도 또 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그 사회적으로 그 굉장히 그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사실은 다른 일도 많이 합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요. 교과서를 연구하고 검정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